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니하오나 곤니치와 대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듣는 일이 더 많아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국어 광풍 덕분에 외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도시를 돌아다녀도 쉽게 한국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몰래 한국어를 사용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명 CEO는 물론이고 일본 여고생들까지 사로잡은 한국어 유행. 한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한국어 유행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코쿠진니 나리타에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는 뜻으로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 가장 핫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그 자체가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만 붙이면 모든 게 유행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 물건이 없어 한국 스타일의 옷과 물건을 직접 만드는 문화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이 한류는 한때의 유행이라고 지부하며 극수소만 즐기는 하위 문화라고 해서 무시해왔었지만 이제 일본에서 한국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 상황입니다. 일본 넷플릭스 상위권을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점령했다는 건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일상이 되었고 일본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관광객이 아닌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말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인 한본어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일본 문자인 가타카나를 사용해 한국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한글을 배워 히라가나 사이에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글 일본어를 섞어 쓰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문자로 대화를 할 때 한국에서도 자주 쓰이는 유행어인 심쿵이나 꿀잼 같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쓰며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채팅에서 자주 쓰는 웃는 표현인 크크나 히히와 같은 한국어는 기존 일본식 웃는 표현인 W를 제칠 정도죠. 한국어 초성을 이용한 초성놀이도 인기입니다.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 초성만 써서 대화를 이어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 초성 메시지를 이성 친구에게 보내는 일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은 물론 일본 전역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진짜 소레나와 같은 단어가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진짜와 일본어로 그래를 뜻하는 소레나라는 표현을 합친 건데요. 일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한국식 표현으로 방송에도 나올 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일본어가 한국어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며 한본어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외래어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들도 놀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최근에 고교생을 위한 한국어 검정 시험이 신설되었을 정도인데요. 2020년 1월에 처음 시작된 이 검정 시험은 점점 인기를 끌며 2022년 4회차 시험에는 몇만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기에 앞다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자격증을 통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죠. 일본 교과 과정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과거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처음 등록되었을 당시 인기가 매우 저조한 선택 언어였지만 한국 문화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어 과외를 받기 위해 진짜 한국인 강사를 찾는 일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일본 과외 전문 중개 사이트는 한국인 강사 모집을 위해 다른 외국인에 비해 더 웃돈을 주고 채용할 정도로 한국인 강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사회 현상을 넘어서 일상에까지 한국어가 뿌리 깊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이 유행에 뒤처졌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제1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를 받았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폭발하듯 늘어난 한국어 인기의 기폭제는 바로 SNS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중심으로 번진 한국 스타일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 스타일을 추종하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시국으로 한국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일본 내 한국 문화 대유행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일본 방송에서 유명 대학 교수들이 출연해 지나친 한국어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 빈번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한본어는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유행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한국에 대해 강한 부정을 드러내는 중국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와 함께 전파된 한국어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국풍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국수주의 문화는 중국이 아닌 다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국풍이 무시될 정도로 중국 젊은 층에서 한국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쓰나 이유를 들어보니 배우기 쉽고 중국 검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에게도 중국어는 정말로 어려운 언어입니다. 한문 자체가 표어 문자로 외우고 쓰기가 어려울 뿐더러 지역별 방언이 우리나라의 제주도 방언 수준으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갈려있어 언어의 통일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맹 인구가 줄어들 생각을 안차 19세기 후반 중국 권력을 잡은 위안스카이는 한글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는데요. 이모군란과 청일전쟁을 거치며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위안스카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고 이런 문자를 중국에도 도입하기를 원했는데요. 한국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배움과 멀어 보이는 농민들까지 쉽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위안스카이는 본격적으로 한글 도입에 나섰는데요. 행정 효율과 국민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글을 중국 공식 문자로 채택하려 했었지만 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고 조선이 일제에 병합되면서 만국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글 도입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는데요. 1950년대에 문자개혁운동을 이끌던 류사오치라는 인물은 문맹률을 줄이고 복잡한 문자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1950년대 북한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한글 연구에 들어간 류사오치는 중국 문자 개혁에 앞장섰으나 당시 6.25가 발발하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7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중국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중국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글이라는 문자의 우수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면 검열을 피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국인들에게 있어 큰 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검열 프로그램이 한글에 대한 인식률이 낮아 한글을 이용하면 공산당의 검열을 피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한국어는 이전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소통의 창구가 되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시위에 나선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 난데없는 한국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었는데요. 총리의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이야기하는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 저항과 자유의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방콕 도심에서는 탄압하는 정부군을 향해 한국어로 자유를 외치고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춤을 추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한국어가 평화와 저항의 언어로 사용된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요. 서양에서도 한국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CNN은 올해 초 한국어와 관련된 특집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치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의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해 서양 사람들이 품는 이미지는 현대적이고 진보되었으며 세련된 나라라는 것이 CNN 보도를 통해 드러났죠.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에 대항마로 AI 챗봇바들을 출시할 때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추가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순다르 피차이는 한국어의 영향력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 먼저 AI 챗봇에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이자 과학적인 언어로 쉽게 AI 학습이 가능한 것은 물론 복잡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학습 언어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AI 분야의 선두주자인 디프레 CEO 역시 한국어를 번역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수요 때문에 한국어 번역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했다고 말하며 한국어에 대한 수요 급증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류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지만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AI의 한국어 번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나 스페인처럼 국제공용어 수준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한국어지만 정작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달라진 위상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고 단언하면서 한글을 극찬했고 영국 문화학자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평가하며 국제공용어로서 영어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SNS가 일상화되고 텍스트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글의 효용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세계 공용 문자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미 찌아찌아족을 통해 한글 공용화 작업에 첫 삽을 떴고 한류와 한국어의 인기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